네, 뉴지스탁 일기예보 이어갈게요. 뉴지스탁의 문호준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에 공기도 너무 좋고, 네. 그죠? 꽃들도 너무 예뻤어요. 네, 맞습니다. 네, 여의도 그 벚꽃 축제 기간이 어제까지였더라고요. 근데 어쩐지 사람들이 딱 많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오늘 다 떨어졌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참 날짜를 잘 잡았다 이런 생각을 네. 또 했는데요. 네, 주말 잘 보내셨죠? 네, 다행히도 그 여의도 벚꽃 축제는 제대로 못 봤는데 네. 동네 곳곳에 벚꽃이 맞아요. 핀 데가 많아요. 뭐 심지어 초등학교 앞에 가도 그런 데가 진짜 벚꽃이 이뻐요. 그렇죠. 그런 데가 더 이쁘더라고요. 맞아요. 사람 그래서 없고. 네, 뭐 네. 다행히도 네. 올해도 그렇게 스쳐 지나가면서라도 좀 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주말에 진짜 예쁜 광경을 좀 많이 보고 와서 좀 더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월요일인 것 같아요. 오늘 마침 지수도 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이 안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 봐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스 종목들 어떤 것들 포착됐나요? 네, 1등 종목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모멘텀과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 어떤 게 있었는지 볼 텐데요. 첫 번째 IS동선은 지난주부터 또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전고점 34,800원 정도 돌파 이후에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장기적으로 주가 저점의 실적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나름 안정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겠고요. 화신 경우는 자동차 부품주들에 대해서는 만도를 추천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지속적으로 강세인데 대체적으로 이 자동차 부품주들이 주가가 저점이라는 점과 실적이 그래도 조금 회복하고 있다는 점들이 공통점이고요. 또 시장에 대해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일단 이런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유틸렉스 같은 경우는 이 종목도 신규 상장 종목으로 과거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이 10만원 돌파 이후에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강세장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추가 상승도 기대를 가져볼 수가 있겠고요. 밑에 있는 웹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단 상장 이후에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겠고요. 네. 푸드나무도 마찬가지죠. 신규 상장 종목들에 대한 강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시장이 약세로 돌아서기 전까지는 아마 꾸준하게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은 S넷인데 S넷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주가가 상당히 저점 구간에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지난 4분기에도 영업이익이 전년 39억에서 100억으로 증가, 연간도 46억에서 90억으로 증가하는 등 큰 폭의 실적 성장을 보여줬었습니다. 사실 보안 관련된 종목들은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시장에서 관심도는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올해 좋은 성적을 보일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네. 있겠고요. 모멘텀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은 지난주에 한번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일단 정배열 전환 이후에 이런 박스권 흐름을 보이는 종목들은 눈여겨보시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추천드릴 때는 박스권 돌파 이전이었지만 어제 금요일 돌파, 오늘도 좋은 모습 유지하고 네.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바닥 위치에 있어서 부담스럽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올해 1분기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사막 콘덴서 같은 경우는 MLCC 관련 대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MLCC도 뭐 5G나 아니면은 또 뭐 수소차나 전기차, 뭐 사물인터넷 관련처럼 성장 기대감이 꽤 큰 산업인데 이 그림 제가 늘 그려드리죠. 산업이 성장하면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든 움직인다고요. 그래서 MLCC 관련된 종목들도 흐름이 대체적으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 콘덴서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가질 수 있겠고 수급적으로는 4월 초부터 강해지고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실리콘웍스도 자주 나와서 자주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 스마트폰 쪽에 멀티플 카메라 공급이 증가하면서 실적 증가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는데 일단 뭐 카메라 모듈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네. 또 이 종목은 2차 전지 관련주로 좀 엮여 있어서 그 부분도 동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사실 제 개인적인 성향상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잘 추천 못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다가 혹시라도 주가가 떨어지면은 저 때문에 손실을 본 게 된 거니까 부담스러워서 저는 최대한 안정적인 종목들로 네. 말씀드리는데 사실 강세장에선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1등 종목에 제 추천드리진 않아도 1등 종목에 있는 강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도이치모터스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계속 나오는 상황이고 마지막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이 갤럭시 S10 판매 증가와 함께 1분기 호실적이 기대된다라고 하네요. 그동안 좀 횡보 구간을 거치면서 외국인들이 좀 사모하는데 어제 좀 강하게 오르는 모습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추천주 볼게요. 금요일에 두 종목 이야기 드렸었어요. 고영 그리고 서부 T&D 이렇게 두 종목이었는데요. 둘 다 뭐 흐름은 양호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냥 뭐 쏘쏘한 정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고영입니다. 네. 고영 같은 경우는 아까 봤던 아모레 퍼시픽도 그렇고 실리콘웍스처럼 1등 종목에 자주 나오던 것도 그렇고 최근에 시장 패턴의 그 상승 초기 국면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패턴이 무엇이냐면 바로 정배열 전환과 함께 가져온 박스권 형성이라는 부분인데요. 고영은 박스권 상단 돌파가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어제와 오늘 하면서 그래도 돌파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고영 이런 기술적 차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이고 또 기존의 그 3D 검사 장비뿐만 아니라 이제는 로봇과 의료기기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그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충분히 목표가 달성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 1차 10만원, 2차 11만원, 손절가 87,000원 유지하겠고요. 두 번째 서부 T&D는 추천드릴 당시에 좀 올라 있어서 부담스럽기는 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로는 끝나지 않아서 네. 다행입니다. 오늘도 그래도 뭐 플러스는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한번 주가가 갭상승했다가 쉬어가면서 요 구간에 대해서는 매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돌파한다면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겠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여전히 바닥권이기 때문에 호텔 부분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에 대한 추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 1차적으로 11,500원, 2차 12,500원, 손절가 9,800원 유지하겠습니다. 네, 일단 둘 다 시장 흐름과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니만큼 가격적인 부분도 그대로 유지하고 좀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들 올라오셨나요?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인터로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코스닥 기준으로 760포인트만 지지해준다면은 강세장, 760을 이탈한다면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성격상 또 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약간 안전한 종목을 가지고 나온 첫 번째 종목이 인터로조입니다. 인터로조도 기술적 차트 측면에선 비슷합니다. 정배열과 박스권 형성 비슷한 모습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바닥권에 있습니다. 바닥권에 있죠. 네. 이 종목은 이제 컨택트 렌즈를 판매하는 기업이죠. 2000년도에 설립이 됐고 이런 뭐 클라렌 원대 이런 수지 씨가 또 네. 모델을 하죠. 그래서 그런 모델인데 일단 의료기기라는 섹터가 최근에 강세를 띠고 있고 또 인터로조 같은 경우도 지난 4분기도 실적이 좀 부진하는 등 성적이 그렇게까지 좋진 않으면서 주가는 바닥을 찍었지만 일단 지난 4분기 실적 부진은 재고자산 상각 그리고 신제품 관련 프로모션 때문이라는 부분이 밝혀졌고 올해는 중국 쪽에서의 매출 증가에 힘입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1% 정도 증가가 전망된다라는 점 그리고 컨택트 렌즈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죠. 뭐 환경오염이나 스마트폰 사용량 증가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특히 중국에서의 기대감이 큰 네. 그런 상황이어서 뭐 사실 주가가 상승할 만한 모멘텀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바닥권에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시 목표가 1차적으로 26,500원, 2차 29,000원, 손절가 23,000원 말씀드리겠고요. 네. 두 번째는 GS 리테일인데 얼마 전에 BGF BGF. 리테일을 말씀을 네. 드렸었는데요. GS 리테일이 BGF 리테일보다는 조금 지금 업황이 안 좋다라는 리포트가 최근에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BGF 리테일은 무인 점포 시장으로 빠르게 진출했다. 근데 GS는 아직 그게 하나밖에 없다. 테스트로 네네. 만든 게.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기사인 게 앞으로 하겠죠. 그렇죠. 네, 살아남으려면. 문제인 거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큰 우려는 없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도 정배열 구간에서 박스권 형성하고 있는 모습이고 장기적으로 높지 않은 가격대고
수급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편의점 시장도 계속 성장하죠. 그 상황에서 이런 모습이니까 충분히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시 목표가 1차 44,000원, 2차 48,000원, 손절가 37,5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인터로조 그리고 GS 리테일 이렇게 두 종목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 두 종목 골라서 이야기 드렸어요. 인터로조는 특히 최근에 형성하고 있는 좁은 박스권에서 상단에 또 붙어 있어요. 돌파 가능성 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1차 26,500원, 2차 29,000원, 손절가 23,000원 이야기 드렸고요. GS 리테일은 일단 정고점 넘어선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4350원, 4만원대 일단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1차 44,000원까지 추가 상승 보고요. 2차 48,000원, 아래로는 37,500원 이렇게 정리해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뉴진스탁 일기예보 뉴진스탁의 문호준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